무슨 백신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제가 5.21 한미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PPT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마 지금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드래프트가 한 2차례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언론 질의응답 같은 것을 갖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요. 그러니까 공동성명은 양측의 합의문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 이야기가 각 국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때 어떤 질의응답이 나오느냐, 답변이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교 격언에는요,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워낙 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잘 개최되는 것으로 포장이 돼요. 뭐 슈퍼파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과거 소련,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 요인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정상회담은 잘 포장돼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보여지게 만든다. 이 점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상회담 합의문이에요. 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요, 합의문에 이 6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정상회담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주식님께서 벌써 조공 40조 갖고 간다는데 소득이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40조 패키지가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게 아마 하더라도 다 경제 패키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에게 조공을 바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얻어내는 거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진보 측, 좌파 측에서 FTA를 반대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손해본다고, 뭐 미국에 갖다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유우파 쪽이라든가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은 FTA를 찬성했어요. 왜?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 이상을 더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 이후에 대미 흑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공간도 작고 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과를, 그 정권의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의미 없는 돈을 쏟아붓는다면 저는 그것을 반대할 거예요. 따라서 투자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이냐, 또는 뭐 북한과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대화를 갖기 위해서 헛돈을 쓰는 거냐, 이런 거는 제가 정상회담 끝나고 여러분들께 다시 평가를 해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당장 뭐 돈을 얼마짜리 패키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현재로선 드리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화면을 올려봐 주시면은요, 항상 한미 정상회담에는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만들어준 6가지 포인트가 이번에도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요, 이 6가지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나도 말씀드릴게요.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아마 한반도 비핵화 원칙 이렇게 해서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유연한 외교적 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을 콕 집어서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호하게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2+2 장관 회담에서 3월 달에 있었죠. 한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라고 표현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한번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유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제재 유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제가 기술한 조속한 대화 부분을 문재인 정부는 포함시키고 싶어 해요.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한 거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재 유지와 조속한 대화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요. 제재 유지만 들어가고 조속한 대화는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요. 북한 인권 문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인권 문제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문제.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과연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들어가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완화된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각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이견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이것도 한미 간의 이견이 큰 거예요. 아마 합의가 쉬운 것은 과거에도 합의된 바가 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간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식의 합의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약간 진일보된 협력을 한다면은 협의체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 쿼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아마 뭐 한미가 협의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어떠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 문제를 갖다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가치 문제, 항행의 자유라든가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것은 굳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중국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이냐? 아마 이거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에 중국 인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싶겠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다 잘 합의될 거라고 봐요. 뭐냐?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은 저는 반드시 별도의 항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방 전략이 MBO라고 그래서요. Multiple Dimension Operations는 MDO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영역 작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 사이버와 우주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포함시킴으로 해서 한미 국방 협력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간다 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 지금 국방의 발전 방향이나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대응 협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신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고, 또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박진 의원과 최영두 의원도 뭐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전에 뭐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뭐 그 밖에 한미 간의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많은 단체라든가 또는 기업인들 또는 뭐 정부 기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바로 정상회담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별도로 정상회담 직후에 뭐 화이자 대표와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또는 정상회담에서 무슨 백신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별도의 비전 선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모든 행정부 간에 처음 만나면은요, 항상 이런 비전 선언을 해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지난달에 정상회담을 보면은 미래 협력에 관해서 별도의 성명을 만들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을, 미래 한미동맹의 협력 방향을 담는 특정한 이름의 비전 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는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 들어가는 내용과 또 바깥에서 기자회견할 때 다른 이견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아가면서 지금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릴게요.